2021년 3월 거센 모래폭풍이 수에즈 운하를 덮쳤습니다. 그때 2만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인 에버기브노가 그만 방향을 잃고 좌초, 수에즈 운하의 수로를 막아버리는 소위 길막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바닷길에서 해상사고는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사고는 달랐습니다. 그 파장이 실로 어마어마했죠. 사고로 180여 척이 넘는 선박에 발이 묶이며 국제물류의 12%가 마비됐고 사고 이틀 만에 국제 유가는 6%가 올랐습니다. 이른바 에버기브노 좌초 사고는 전 세계의 수에즈 운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동서교역로는 꽤 오랫동안 실크로드가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이름과 달리 실크로드는 매우 험난했죠. 사막에서 날아오는 어마어마한 모래폭풍을 견뎌야 함은 물론이고 장거리 이동에 따른 경제적, 신체적 한계와 함께 도적들을 만나기도 일쑤였으니까요. 한마디로 목숨을 건 여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15세기에 들어 대항해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바로 바닷길이 열린 거죠. 선박과 항해술의 발달로 장거리 모험이 가능해졌고 사람들은 이제 유럽에서 아시아로 배를 타고 오게 됩니다. 문제는 거리였습니다. 그 당시 유럽에서 출발한 배는 아프리카 대륙의 남단이자 대서양과 인도양의 경계인 희망봉을 돌아 동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거리는 무려 2만 1,400km로 현재 기술력으로도 한 달 이상 소요가 되는데 하물며 500년 전에는 수개월이 걸리는 거리였죠. 그래서 수에즈 협곡은 오래전부터 권력자들에 의해 운하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저기저 좁은 협곡만 뚫어버리면 지중해에서 바로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니까 그야말로 물류 혁명이었던 거죠. 운하 조성 계획, 그 첫 시작은 기원전 2000년 이전의 고대 이집트까지 거슬러 갔는데요. 당시의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운하가 뚫렸을 때 적들에게 이용될 것을 우려해 완공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5세기경 이집트를 정복한 페르시아에 의해 처음 완공된 수에즈 운하는 약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요 교통로로 활용되었습니다. 그 후 서기 767년 아바스 왕조의 2대 칼리파 알-만수르는 반란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운하를 완전히 막아버렸고 그렇게 수에즈 운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향신료 무역이 활발했던 16세기 들어 여러 강대국들이 수에즈 운하를 다시 뚫자고 설득해왔죠.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루이 14세와 나폴레옹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과 당시 이집트를 점령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의 반대로 이 계획은 다시 한번 무산되고 맙니다. 1800년대 들어 이집트에 대한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이집트의 정치적, 경제적 자립권이 생기자 이집트 정부는 운하 건설에 착수합니다. 막대한 자금은 프랑스가 조달했습니다. 왜냐고요? 운영권을 99년간 프랑스가 갖고 이후 이집트에 양도하기로 했거든요. 프랑스 외교관 레셉스는 1854년 이집트 부왕 사이드 파샤의 초청을 받아 이 사업을 구상했고 1859년 착공하여 10년 뒤인 1869년 드디어 오늘날의 현대적인 운하의 모습으로 완공합니다. 192km 거리의 물길 덕분에 아프리카를 거치지 않고 유럽과 아시아를 오갈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중해와 홍해, 다시 인도양을 잇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인류 문명의 시작부터 늘 관심의 대상이었던 수에즈 운하는 오늘날까지도 해상무역의 절대적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갈 때 일반 항로로 가면 거리가 1797km인데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면 3997km가 될 정도니까 빌딩보다 큰 대형 선박의 유류비, 체재비를 상당히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집트 정부는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통행료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 선박당 약 4억 원에 달합니다. 같은 해 수에즈 운하는 약 9조 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는 이집트 GDP의 약 2%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물길이다 보니 관리도 엄격합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의 최대 크기를 수에즈 맥스라고 하는데 길이 400m, 높이 68m, 단면적 1006제곱미터로 남산타워나 육산빌딩보다는 크고 롯데 월드타워보다는 조금 작은 수준입니다. 에버기브노의 좌초로 사고를 수습하는 엿새 동안 국제물류 대란을 일으키며 큰 망신을 당한 수에즈 운하. 이 사고 이후 수에즈 운하 측은 전체 운하 193km 중 75km 구간을 10km 늘리는 공사를 시작했고 올해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수에즈의 더 넓어진 물길만큼 우리 해운 산업도 더 발전하길 기대해봅니다.